예. 아, 그러면은, 1부에 이어서 2부 호르몬계를 하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는 뭘 설명드렸냐면, 내분비계와 신경계가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은, 구체적인 호르몬의 어떤 신호의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목적은 우리의 주제인 과학과 초월의 길목에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초월 과정에서 필요한 몇 가지 어떤 이제 정보들이 필요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산소 호흡이란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채식이란 부분들. 그러니까 어떠한 음식을 먹는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육식과 채식이 인체 내의 대사나 또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설명드리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꼭 질문하세요. 괜찮으니까. 이제 호르몬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호르몬이 이제 펩티드 호르몬이에요. 펩티드라는 거는 단백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단백질. 그러니까 아미노산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호르몬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콜레스테롤 골격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지용성이거든요. 그리고 펩타이드는 대부분 수용성이에요. 이 메커니즘은 달라요. 펩티드 호르몬은 수용체가 세포막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글러브가 세포막 표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ACTH,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이런 것들인데요.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런가 보다만 이해하시면 돼요. 얘들은 호르몬이 혈관을 통해 가지고 표적세포로 이동해요. 표적세포라는 거는 그 수용체가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딱 결합을 하면 ATP가 사이클로 AMP라는 그러니까 화학적인 구조가 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다랗게 있던 게 원 모양으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얘들이 단백질을 인산화시켜요. 인산화는 이제 인산, PO4가 붙거나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세포가 해관으로 들어가서 유전자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세포질 내에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핵심은 수용체가 세포 표면에 있다는 거예요. 단백질.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수용체가 세포질 내에 있어요. 이게 세포막이잖아요. 세포질 내에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여기 샤페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정화시키는 닷과 같은 물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안정한 상태로 있거든요. 안정한 상태로 있는데 호르몬 분자는 지용성이니까 세포막이 지용성이니까 이렇게 뚝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해서 얘와 딱 결합을 하면은 이 샤페론이라는 안정화 물질이 떨어져 나가고 이 호르몬 수용체 복합체가 혈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유전자를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실타래처럼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거든요. 말려 있는데 얘들이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단백질을 발현시켜요.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성호르몬, 알도스테론, 부신피질 호르몬 등이 있는데 DNA와 결합을 해가지고 메신저 RNA, DNA가 주형이 되는 어떤 중간 물질이 RNA라고 그러는데 그 RNA가 나와서 RNA가 아미노산의 서열을 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하면 단백질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피부라든지 뭐 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성하부는 이렇게 뇌가 있으면 이 부위, 변형계 부위에 있는데
이 시상 밑에 있는 시상하부들이 있는데, 이 시상하부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 점선들이 있잖아요. 이 점선들은 이 다른 뇌세포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세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조그맣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많은 다른 뇌의 부위와 신호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신호들이 최종적으로 시상하부에 종합이 돼서 시상하부에서 어떠한 호르몬을 어느 정도 방출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시상하부는 전체 뇌 부피의 1% 미만이에요. 4g 정도. 작은 구조물이에요. 또 여러 가지 뇌관이나 척수, 내장, 구심성 신호, 또 시상, 대뇌 피질, 변연계, 감정과 관계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다 받아요. 받고, 이 편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편도 신호도 오는데, 편도는 어떤 거냐면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불안을 느낄 때, 그때 이제 많이 활성화되거든요. 또 해마는 아까 기억을 담당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억 과정에서도 이런 호르몬들의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또 여기 뭐 망상체라든지 유두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시상하부는 0.6g 정도, 뭐 가로 13mm, 세로 6 내지 9mm, 폭 9mm 정도 돼 있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대를 하면은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이 있는데,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뭐 ACTH, TSH, GH, PRL, FSH, LH 이런 상당히 많은 종류의 호르몬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호르몬들이 다시 부신피질이나 갑상선, 간, 유선, 남성 고환, 여성 난소, 뭐 피부의 멜라닌 세포 이런 데 가가지고 얘들에게 신호를 줘요. 그러면 얘들이 신호를 받아서 다시 당질 코르티코이드, 코티졸이라고 하는 거, 갑상선 호르몬, 소마토메딘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서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게 나노나 피코면 얘들은 마이크로그램, 얘들은 밀리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배 곱하기 100만 배. 또 얘들은 최종적으로 세포 내에 들어가서 유전자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호르몬들이 급격히 변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3단계 증폭 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HPA, 하이포살라머스 피투이터리 아드레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호르몬 축이 있고요. 시상하부에서 CRH가 나면 CRH가 뇌하수체를 건드려서 뇌하수체가 ACTH를 방출하면 ACTH는 부신피질을 건드려서 부신피질에서 코티졸이 나와서 코티졸은 인체 세포에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또 HPG는 하이포살라머스 피투이터리 그로스 호르몬인데 성장 호르몬 축인데요. 시상하면서 GnRH라는 게 나오면 GnRH가 뇌하수체를 건드려서 뇌하수체가 TSH와 LH를 건드리면 얘들이 다시 에스트로겐을 만들고 에스트로겐이 인체의 모든 세포에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또 HPT는 하이포살라머스 피투이터리 티로이드, 갑상선 호르몬 축인데요. 이 시상하부에서 TRH가 나오면 TRH가 뇌하수체에 가서 TSH가 나오면 TSH가 이 갑상선에 가서 T4를 만들어내요. T4가 만들어지면 세포 내에 들어가서 T3로 들어간 다음에 활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이제 호르몬 축이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그림을 다시 나타낸 게 이런 거예요. 이걸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인체는 3단계 과정을 거치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상하부에서 CRH가 나오면 뇌하수체에서 ACTH가 나오고 ACTH가 부신피질로 가면 부신피질에서 코티졸이 나와요. 이렇게 3단계 과정과 함께 또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최종 호르몬은 음성 대먹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티졸 수치가 계속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티졸이 많아지면 얘들이 대먹임을 해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 가가지고 억제를 시켜요. 그러니까 얘가 많아지면 얘를 억제시켜요. 그러면 CRH가 줄어들겠죠? 그죠? CRH가 줄어들면 ACTH가 줄어들겠죠? ACTH가 줄어들면 코티졸이 줄어들겠죠? 코티졸이 줄어들면 억제작용이 줄어들겠죠?
억제작용이 줄어들면 CLH가 증가를 하겠죠. 얘가 CLH가 증가하면 ACTH가 증가하겠죠. ACTH가 증가하면 코티졸이 증가해요. 얘가 증가하면 다시 억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이런 주기를 가지면서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요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PA 축인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호르몬 축도 다 마찬가지예요. 최종적으로 코티졸이 증가하면 얘를 억제하고 에스트로겐이 증가하면 GnRH를 억제하고 T3가 증가를 하면은 TRH를 억제하고 IGF, 인슐린 like growth factor,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가 증가를 하면 GnRH가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려드린 게 이런 그림이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시상하부의 여러 가지 세포들은 혼자 단독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뇌의 신호들을 받고 그 신호들을 종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시상하부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는 아주 정밀한 소형 컴퓨터라고 볼 수 있어요.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어떤 호르몬을 방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세포 하나 자체가. 그래서 뭐 여성의 어떤 월경 주기라든지 아니면 배란 주기 이런 것도 이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또 아까 이제 설명드린 거 다시 복습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은 원료가 콜레스테롤이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변을 해가지고 코티졸도 되고, 또 여기 여성 호르몬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료는 콜레스테롤은 원래 인체 간에서 70mg 그 정도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음식을 통해서 30% 정도 더 먹게 되는 거예요. 인체 내에. 그러면 이 호르몬들도 그만큼 많아지겠죠. 얼마 정도 더 먹는 30% 정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을 하기 전보다. 그리고 이제 뇌실과 뇌실 주변부 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뇌는 안에가 이렇게 구멍이 비어 있어요. 이렇게 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는 뇌실 주변부 기관이라는 변연계가 있어요. 변연계는 이제 포유류 단계에 들어오면서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예요. 그러니까 파충류들은 변연계가 발달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포유류 단계에 들어오면서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낳으면서 여러 가지 자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나 언어 이런 게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놀이 이런 걸 발달하면서 감정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이나 기억 또는 행복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주위에 있는 변연계에서 담당을 하는데 뇌의 한 20% 정도를 차지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인체 내에 있는 여기 뇌 척수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뇌 이제 척수 안에도 이제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뇌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척수를 타고 한 바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루에 2바퀴 정도 회전을 해요. 척수액이. 그래서 척수액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척수액이 제1내실, 좌측내실, 우측내실, 가운데 있는 게 제3내실, 4내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분들은 인체 내에 있는 혈액의 미네랄이나 성분이 약간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제 세포막을 통해 가지고 통과를 한 액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척수액과 동맥혈장을 비교해보면 pH는 7.33, 혈장은 7.41, 혈당은 60mg, 또 90, 단백질은 0.035, 7.0, 나트륨 이온은 비슷하죠. 135, 또 칼륨 이온은 훨씬 절반 정도네요.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 인체 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여기에 있는 부신에서 코티졸이 이 혈장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뇌실 주변부에 있는 세포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쭈그러든다거나 아니면 편도가 과잉 흥분을 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유전자를 조절하는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조절하는 걸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유전자 발현은 이제 센트럴 도그마라고 해서 중심 이론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DNA는 이 핵안에 이렇게 있어요. 핵안에 이렇게 이제 들들들 말려 있거든요. 근데 인체에는 대략 한 25,000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어요. 25,000개 유전자라는 거는
25,000개 정도의 단백질을 합성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체에 50조 개가 세포가 있는데 50조 개의 세포 모두에는 25,000개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눈세포는 눈세포와 관련된 유전자만 발현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손이나 발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위만 단백질 부위만 유전자가 이렇게 풀려가지고 그 부위만 주용을 떠가지고 만들거든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보시면 DNA가 있으면 이 부위가 이렇게 풀려요. 풀리면은 이 DNA는 ATCG라는 네 가지 기본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ATCG라는 부위와 상응하는 A는 T, 또 C는 G와 상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A가 있으면 A에 상응하는 T, G가 있으면 G에 상응하는 C, 이런 게 붙어 나와가지고 이 조그만 단편이 만들어져요. 이걸 RNA라고 그러거든요. 메신저 RNA, 전령 RNA라고 그러는데 이 전령 RNA가 요만큼만 필요한 단백질만 정보만 딱 나오는 거예요. 25,000개 중에. 그게 핵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얘들이 주용이 돼가지고 이 ATCG가 정보가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3개가 한 단위로 돼요. 3개가 한 단위로 해서 뭐 이 3개가 한 단위로 된 게 관련되는 아미노산 하나가 딱 붙어서 아미노산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마치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 테이프로 노래 들어보신 적 있어요? 테이프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테이프가 돌면서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테이프에 있는 전자기 신호를 읽어내면서 음성 신호로 변환시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테이프가 예를 들어서 30분짜리가 있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게 뭐 예를 들어서 25,000개의 노래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고 싶다고 25,000개를 처음부터 다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0개가 다 감겨 있는 거는 이 DNA고요. DNA 중에 특정 부분만 내가 읽고 싶다. 그러면 특정 부위만 딱 열어가지고 mRNA로 만드는 거예요. mRNA로 만든 다음에 소리로 변환시키는 게 이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RNA 한 조각이 불어나온 다음에 그 상응하는 단백질을 다수 여러 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맞아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게 리보솜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림에서 리보솜이 하나지만 리보솜이 2개, 3개, 수십 개가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수량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수량은 정확하게 어떻게 조절하는지는 몰라요. 얘들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조건에 의해서 이제 조절을 하겠죠. RNA가 여러 번 풀려나오는 건 아닐까요? RNA가 여러 개 풀려 나올 수도 있죠. 그걸로 사용을 해서 그렇죠. 여기서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 하나가 여러 개가 읽힐 수도 있고 이제 각각의 단계마다 그 조절 장치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는 아주 정확하게 밝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발현에서 핵심 이론은 DNA가 RNA로 되고 RNA가 단백질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DNA를 주용으로 해서 RNA가 만들어지는 걸 전사라고 그러고요. RNA를 정보를 읽어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걸 번역이라고 그래요. 트랜슬레이션.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 DNA가 주용이 돼서 RNA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만들어지려면 얘들이 이제 풀려야 돼요. 그죠? 이 푸는 역할을 하는 게 스테로이드 호르몬 핵수용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호르몬을 배우고 있잖아요. 호르몬이 있으면 호르몬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수용체와 결합을 하죠. 그죠? 그러면 리간드 수용체가 핵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DNA를 풀어내는 거예요. 아주 돌돌돌 말려있는 걸 풀어내고 읽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그림이에요. RNA 폴리머레이즈가 있는데 이 읽어내는 부분 첫 부위를 타타박스라고 그러는데 이 부위에 이제 활성화 인자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쁜 꼬마 선충과 초파리가 있는데 유전자 수가 2만 개와 11,000개래요. 이 꼬마 선충은 세포가 1,000개 정도로 돼 있는 아주 작은 미생물이에요. 총 사람 한 50조 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생물은 세포가 1,000개예요. 그러니까 연구하기가 되게 좋아요. 1,000개 내에 신경세포도 있고 소화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입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개의 세포만 관찰을 하면은 웬만큼 알 수 있는데 인체는 50조 개나 되잖아요. 근데 1,000개의 세포에 있는 C. 엘레강스라는 그 작은 녀석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2만 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몇 개 정도 될까요? 2만 5천 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사람처럼 이렇게 고등한 생명체가 유전자가 그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그 조절 유전자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전자는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구조 유전자와 조절 유전자. 그러니까 구조 유전자는 어떠한 단백질을 만들 것인가를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절 유전자는 이 구조 유전자를 발현시킬까 안 시킬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조절 유전자, 스위치 유전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하나의 구조 유전자에 조절 유전자 스위치가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코트줄이 와서도 얘를 발현시킬 수 있고 남성 호르몬이 와서 스위치를 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구조, 단백질을 만드는데 조절 장치가 7개, 8개, 9개, 10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그 조절하는 유전자 부위, 조절하는 유전자 부위에 붙는 녀석들이 그 호르몬 수용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르몬 수용체는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리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리간드라고 하는데 리간드가 세포막을 통해 가지고 핵 수용체와 딱 결합을 해요. 그러면 히샤프로테인이라는 샤페론이라는 안정화 물질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얘가 불안정해지면서 이 핵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얘들이 핵 수용체가 하나가 유전자를 조절할 수도 있고 2개, 다이머 상태, 이 합체로 붙어가지고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붙는 게 똑같은 게 붙을 수도 있고 동형 이합체, 호모다이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2개의 다른 종류의 핵 수용체가 결합할 수도 있어요. 헤테로다이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합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예를 들어서 이 핵 수용체는 인체에 48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8가지가 2개씩 붙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48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모노머로 그러니까 유전자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다이머 상태로 조절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또 보조의 코팩터라는 게 있어요. 코팩터가 또 붙어가지고 또 조절을 하게 돼요. 코팩터에는 또 촉진자도 있고 또는 억제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합은 우리가 아직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절하는 그 부분이 네. 아까 선충류는 없다는 거죠. 있는데 개수가 적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 2만 개에서의 비율, 2만 5천 개에서의 비율이 인간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죠. 2만 개, 2만 5천 개는 구조 유전자, 단백질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절 유전자는 구조 유전자의 2배예요. 훨씬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단백질, 이런 거죠. 단백질 각각은 2만 5천 개밖에 안 되지만 그 단백질들이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하는 수는 조합의 수가 인체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레고가 있지만 레고를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하는 조합의 방법은 인간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어떤 생산물은 인간이 훨씬 다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동물들이 보면은 하등 동물일수록 해면 동물은 하나나 2개 정도의 핵 수용체밖에 없어요. 유전자를 조절하는 게. 근데 털납작벌레 얘들은 4개, 또 자포 무척추 동물들 10개, 17개
말미잘이나 산호, 또 선충류 27개, 곤충류 21개, 어류 70개, 포유류 단계에서는 48개예요. 어류가 더 많네요. 핵수용체의 종류가. 보통 하나의 세포에는 핵수용체가 2만 개 정도 들어있거든요.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체에는 50쪽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50쪽의 세포의 각각 세포 안에는 2만 개 정도의 수용체들이 있어요. 여성 호르몬의 경우. 그런데 유기호흡은 무기호흡에 비해서 산소를 이용하는 유기호흡은 무기호흡에 비해서 16배 이상 에너지 효율을 얻게 되는데 2억 년 전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동물의 크기가 아주 커졌어요. 그런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구를 해보면 무산소 환경에 비해서 유산소 환경은 1000배 이상 대사 활동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를 이용하면은 에너지를 조금밖에 못 만들잖아요. 발효를 하니까. 그런데 산소가 있으면은 18배 이상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똑같은 원료를 가지고도. 그런데 대사작용이 산소가 있을 때는 1000배 이상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대사작용이 빨라지는 거는 식물들이 스테로이드 구조와 이소플라보노이드 같은 여러 가지 거대 분자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나 이소플라본 이런 거는 분자 구조가 좀 크거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러한 많은 에너지는 산소가 등장함으로써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지질들이 만들어지면서 다세포 동물들이 출현을 하고 그 다세포 동물들이 보다 이제 정교화되면서 그런 식물들의 에너지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식물들의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센서로서 개발이 된 게 스테로이드 호르몬 핵수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캄브리아기 5억 년 전에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이제 스테로이드 핵수용체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첫 후생동물 또 식물들에게서 또 스테로이드 대사체 콜레스테롤 합성이 되면서 이제 감각이 정교화되고 이렇게 거꾸로 봐야 되겠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거꾸로 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보면은 45억 년 전에 밤낮 주기가 만들어지고 25억 년 전까지는 산소가 부족했는데 산소가 풍부해지면서 진핵세포가 나타나고 또 스테로이드 대사체, 스테로이드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억 년 전에 들어가면서 이 스테로이드 대사체를 이용할 수 있는 핵수용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해면동물 단계에 들어가면서 내분비 기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5억 년 전에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오류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들이 만들어지고 시상하부나 뇌하수체선이 자율신경계가 이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이런 거죠. 산소가 없을 때는 에너지를 못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산소가 많아지면서 25억 년 전에 갑자기 풍부해지면서 스테로이드 화합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에서 고에너지 지질 화합물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그걸 이용하려고 그 지질 화합물들에 대한 수용체를 만들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질 화합물에 대한 수용체들이 만들어졌는데 인체 내에서 그거를 식별할 수 있는 내분비 기관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상하부나 뇌하수체가 뇌 구조에서도 만들어졌다. 뭐 이런 스토리예요. 가설이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가설이 설득적인데 왜 그러냐면 인체에는 48개의 핵수용체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대부분의 리간드가 신호물질이 스테로이드하고 레티노이드라는 화합물 구조라고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터페노이드라는 대사 생성물로서
이 구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화학적인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수용체보다는 스테로이드 리간드가 먼저 존재를 했고, 스테로이드 분자에 대한 감지기구로서 초기 스테로이드 수용체들이 진화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지금 48개 중에는 리간드가 없는, 그러니까 신호가 없는 수용체가 있는데 그거를 오픈 리셉터 또는 고화 수용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 수용체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 이전에 원형이 되는 수용체가 있는데 ERR이라고 에스트로겐 릴레이트 리셉터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비슷한데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리간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ERR이 만들어졌다가 에스트로겐 릴레이트 리셉터가 만들어졌다가, 그림을 보면 이런 거죠. ERR 여성 호르몬 연관 수용체가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만들어지고,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디플레케이션 두 개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게 변형이 돼서 프로게스테론이나 안드로젠 남성 호르몬 수용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또 분리가 돼서 코티졸이나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알도스테론이라는 이런 호르몬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추정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설득적인 게, 실제로 분자 구조를 보면은 수용체의 구조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 부위는 이제 전사 활성화 인자거든요. 그래서 리간드 바인딩 도메인, 리간드가 결합하는 부위라든지 DNA 바인딩 도메인은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전사 도메인, 어떤 부위를 전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도메인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를 원형으로 잡고 약간씩 전사 부위를 달리하면서 다양한 스테로이드 수용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통수를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리간드는 인체 내에 있는 호르몬들도 있지만 또 비타민 D 같은 녀석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비타민 A 수용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 있잖아요. 비타민 A나 비타민 D, 그죠? 이런 것들도 핵수용체의 일종인 거예요. 리간드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 그러니까 녹황색 채소에 많잖아요. 얘들이 먹으면 피부에 이제 저장이 됐다가 필요할 때 하나가 쪼개지면 두 개로 비타민 A 두 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폐나 아니면 면역 기능에 비타민 A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면역세포에 비타민 A가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핵수용체의 기원은 여러 가지 식물성 지질화합물의 센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지질화합물의 센서로서 핵수용체가 만들어졌지만 나중에는 인체의 호르몬 기관으로 흡수가 돼서 일부분은 흡수가 됐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은 흡수가 안 된 상태에서 식물을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흡수 안 됐다는 게 식물을 섭취 안 하면 작용을 안 하는 호르몬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5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핵수용체는 48개예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수의 수용체들이 실제로는 음식을 통해 가지고 조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일 풍부하게 2접시 정도의 신선한 채소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대강 알 것 같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인체의 호르몬은 인체의 거의 대부분의 세포의 유전자를 조절을 하는데, 그 핵수용체가 특히 중요한데, 핵수용체는 48가지가 있다. 그런데 인체가 조절하는 거는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5가지 정도를 조절하는데, 나머지는 음식이나 또는 햇볕을 쬐야지 그 리간드가 만들어지고 핵수용체가 제대로 작용을 해서 인체의 DNA가 적절하게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핵수용체는
간이나 뭐 지방세포뿐만 아니라 신경계와 면역세포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질대사작용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통계로 분석을 해보면 지질대사의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을 여성 호르몬이나 아니면 비타민 A가 영향을 주거든요. 지질대사, 지질 분해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제가 이 두 개의 그림을 하나로 결합을 했는데 그 말씀은 비타민 A가 충분히 많으면 그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같은 것도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저도 놀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당근하고 블루베리를 매일 갈아서 먹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비타민 A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히 면역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한 두세 달 갈아 먹었는데, 사마귀가 여기 커다란 게 있었거든요, 눈썹에. 근데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부스러지면서 없어졌어요. 없죠, 지금. 사마귀 같은 건 이제 바이러스 덩어리나 아니면 곰팡이 이런 종류거든요. 얘들이 면역 기능이 강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저절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약도 쓰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블루베리에다가 당근을 꼭 갈아 먹어라. 이제 그게 비타민 A가 제일 필요한. 이제 당근은 이제 비타민 A가 많고,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이죠, 정확하게는. 비타민 A는 지용성이라서 간에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아지면은 독성을 작용을 해요. 특히 임산부한테 위험해요, 많아지면. 기형아 이제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베타카로틴은 간에 저장이 안 되고 피부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 분해가 돼가지고 두 개로 비타민 A로 만들어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질문이 뭐였죠? 비타민 A가 예, 예. 풍부한. 예. 그래서 당근 이제 녹황색에 이제 비타민 A가 많아요. 베타카로틴이 많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블루베리는 블루베리는 이제 항산화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식을 하거나 또는 이제 먼지가 많은 곳에 있을 때 몸에 이제 염증이 나기가 쉬워요. 그럴 때 블루베리를 먹어주면 거짓말같이 한두 시간 내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염증이.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블루베리 당근을 아침에 갈아서, 지금도요? 네, 지금도 계속 먹고 있어요. 와. 매일 아침에 이제 갈아서 먹고. 저는 채식하면서 이제 거의 15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그 만성 비염이 네. 또 뭐 감염이잖아요. 네, 그렇죠. 염증성. 염증 문제인데 예. 그게 없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주변에 이제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 하죠. 그 비염이 없어졌다고. 근데 반응이 별로 없어요. 아,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관심을 가질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비염이 없는데 비염이 없어졌다 이야기 들으면 뭐 없어졌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염증도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일단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예. 같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염증은 뭐 암이나 당뇨, 뭐 치매 거의 뭐 대부분의 질환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아밀로펙틴이라는 이제 단백질에 엉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매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지만 주요 메커니즘은.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비스테로이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항산화제와 다른 기능을 했어요. 식물에서 이제 원래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식물들이 햇볕도 쬐고 뭐 곤충들도 오고 그러니까 햇볕 쬐고 그러면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들었던 거예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동물들이 이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스테로이드 수용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때. 스테로이드 화합물은 이미 식물이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만들다가 스테로이드 수용체가 이렇게 만들고 그 스테로이드 수용체가 어류 단계에 들어오면서 이제 호르몬 기구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KD, 디소시에이션, 그러니까 해리상수라고 그러는데 해리상수가 10-9승, 10-11승이에요. 훨씬 이제 인체 내에 들어오면서 보다 센서티브한 이제 작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0의
구승이니까 100만 개, 1000만, 1억, 10억 개 중에 하나가 이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얘들은 10의 10의 승계. 훨씬 더 정교하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됐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는 많은 양을 먹어야지 호르몬 작용을 했는데, 인체 내에서 호르몬을 만들게 되면서 보다 미량으로도 인체를 조절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파이토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식물의 이제 인체에 있는 여성 호르몬 같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플라본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인체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거든요. 콩에 많은. 그러니까 콩을 먹어도 인체 여성 호르몬처럼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작용은 뭐 10,000분의 1 이렇게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폐경기 전에는 여성 호르몬이 많으면은 이제 유방암이나 뭐 난수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잉이 되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콩이나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얘들이 똑같은 수용체에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의 보다 효력이 큰 호르몬들을 경쟁적 억제자로서 작용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폐경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폐경기 증후군, 갱년기 증후군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여성 호르몬이 적을 때 대신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감소나 이런 것들도 호르몬 요법이 그런 그 호르몬들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대신 주는 건데 그것들은 이제 심장 질환이나 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많은 여성들이 이제 주의를 하는데 식물성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대신 작용을 해준다. 그러한 이제 원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뭐 콜레스테롤이 이제 아세틸 보조회 코A가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만들거든요. 간에서. 그 콜레스테롤이 이제 다 만들어지면 이제 담즙선 해가지고 이제 배설되기도 해요. 담즙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들,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코티졸, 알도스테론, 프로제스테론 이런 이제 호르몬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료는 이제 콜레스테롤이죠. 그래서 간에서 만들기 때문에 굳이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없는데 음식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이 들어오면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이 과잉이 되고 담즙도 많아지고 또 담즙은 이제 배설이 돼서 이제 섬유소에 흡착이 돼서 제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즙도 일종의 그 핵수용체 리간드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절 물질인 거예요. 근데 담즙은 장으로 이제 나가면 그 섬유소에 의해서 흡착이 돼서 배설이 돼야 되는데 섬유소가 부족해지면 한 95% 이상이 재흡수를 해요. 그러면 인체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담즙 과잉이 되겠죠? 담즙 과잉이 되면 유전자 조절 물질이기 때문에 유전자 조절도 교란이 있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교란은 뭐 당뇨라든지 암, 뭐 류마티스 관절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아직 정확한 메커니즘은 이제 아직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이제 출처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출처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가지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